네, 저번 시간에 제7장 해밀토니안 프린시플 처음 시작했습니다. 음, 우리가 캘큘러스 베리에이션을 열심히 풀었는데 결국에는 클래시컬 다이나믹스 문제는 여기 보이는 이런 라그랑지안 L을 키네틱 에너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로 잡으면 그 라그랑지안 L을 시간에 따라 적분한 것 S 액션이라고 정의가 되는데, 이 액션이 익스트리먼 밸류를 갖도록 이 경로 패스 x of t, 이 패스가 정해진다 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라그랑지안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액션은 이런 식으로 되고, 이 액션이 미니마이즈 되는 또는 익스트리먼 값을 갖게 되는 패스를 나타내는 이퀘이션이 바로 이 오일러 이퀘이션이죠. 이 오일러 이퀘이션에 L에 이 키네틱 에너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를 넣으면 결국은 F는 ma라는 뉴턴 식이 뉴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나오게 된다는 걸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자연계는 이 액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라그랑지안을 t-u로 정의할 수도 있고 u-t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단지 차이는 뭐냐면 t-u로 하면 액션이 미니마이즈 되는 조건을 찾게 되는 거고, u-t로 정의를 하면 액션이 맥시멈 값에 되는 경로를 찾게 되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진자 운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진자 운동, 그리고 스프링 운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라그랑지안 이퀘이션 오브 모션으로 풀어봤죠. 네. 그리고 또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 우리가 사실 XY 좌표를 쓸 수 있고 R세타 좌표를 써도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만의 코디네이트를 정의를 해서 써도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코디네이트가 일반적인 코디네이트인 generalized coordinate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경우 XY 수직 좌표계를 썼을 때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렸죠. 똑같은 문제를 폴라 코디네이트로 잡아보니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물론 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잘 풀어서 그리면 결국에는 똑같은 포물선 운동을 나타내겠지만, 상상해보면 알겠지만 포물선 운동하는 공의 R 세타를 생각을 해보면 둘 다 굉장히 바쁘게 바뀌겠죠. 세타도 계속 바뀌고 R도 점점 바뀌고, 반면에 XY 좌표계에서는 X방향의 코디네이트는 시간에 따라 그냥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심플한 펑션이 될 거고, Y 방향의 이퀘이션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형태를 띠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XY 좌표계를 잡는 게 더 편했더라라는 거였고, 실질적인 이유는 폴라 코디네이트로 잡았을 때 포텐셜에 R과 세타가 전부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라그랑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풀 때 식이 계속 복잡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코디네이트로 잡아서 풀지를 결정하는 것이 삶을 조금 편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코디네이트를 잡아야 편하게 풀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어떻게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으로 그냥 잡으면 돼요. 네, 정말입니다. 그냥 감으로 잡으세요. 풀다가 보니 이게 이거 너무 복잡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 한번 코디네이트를 바꿔볼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주로 example을 풀다가 끝날 것 같아요. 책에 있는 example을 하나하나씩 같이 풀어봅시다. 자, 7.4는 뭐냐 하면 이런 콘 안에 속박되어 있는 파티클이 있을 때 이 콘에 물론 중력이 작용하는 상황이에요. Z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Z축 방향으로, 그죠?
자, 이런 경우에 generalized coordinate를 결정을 하고 constraint를 결정을 하고 그래서 라그랑지 이퀘이션 오브 모션도 찾아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코디네이트를 어떻게 잡는 게 좋겠어요? 저는 딱 봐도 cylindrical coordinate를 잡는 게 편해 보입니다. 그죠? cylindrical coordinate r 세타 z 이렇게 잡죠. 그러니까 네, 이 xy 평면과의 거리를 z라고 하게 되는 거고 이게 r인 거고 세타 그러니까 x y가 됐을 때 요 각도가 세타죠. 네, x축과의 거리가 세타예요. 자, 그래서 generalized coordinate는 r 세타 z로 잡을 거고 constraint 그러니까 이 파티클이 3차원 공간을 마구잡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문제에서도 말했지만 이 콘에 속박되어 있다고 했어요. confined within a cone. 그렇기 때문에 이 콘 위에 있는 조건을 찾아야겠죠. 이 원점과 콘이 이루는 각도 이게 그리기가 좀 애매한데 이 원점과 콘을 이었을 때 만들어내는 각도를 알파라고 봅시다. 그러면 탄젠트 알파가 z분의 r 이어야겠죠. 그러니까 z는 탄젠트 알파분의 r 또는 r 코탄젠트 알파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잡힐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알파가 뭐예요? 이 콘을 만들어내는 각도죠. 이거는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림을 봤을 때 알파가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각도도 알파인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콘이 얼마나 뾰족하냐를 나타내주는 값이 알파예요. 그러니까 콘 위에 있는 선과 Z축이 이루는 각도 알파는 정해져 있겠죠. 왜냐하면 콘의 모양이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 콘의 뾰족함 정도를 나타내는 각도 알파라고 했을 때 Z와 R은 이런 관계를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콘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Z가 커지면 R이 같이 커져야 돼요. 당연하죠. Z가 커질 때 R이 커져야 계속 콘 위에 있겠죠. Z는 커졌는데 R은 그대로다. 그럼 콘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Z가 커졌는데 R이 커지는 것보다 더 커지게 되면 콘 밖에 있겠죠. 이게 컨스트레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자, 라그랑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써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라그랑지안을 쓰면 되죠. t-u예요. u는 상대적으로 간단하죠. mg r 코탄젠트 알파. 그러니까 mgz인데 mg r 코탄젠트 알파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t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v 제곱이 이거죠. dt 오버 ds의 제곱. 이 ds는 여러분들 우리 계속 했었죠. ds의 제곱은 dr 제곱 rd 세타 제곱 dz 제곱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v 제곱은 r 닷 제곱 플러스 r 제곱 세타 닷 제곱 플러스 z 닷 제곱은 인데 자, 앞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r 세타 z 세 개의 코디네이트로 3차원을 나타내야 되는데 컨스트레인트가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z는 항상 r로 결정이 돼야 된다. 사실은 자유도는 하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z를 언제나 r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도 Z 대신 R로 쓴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Z를 없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 R과 세타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도 Z 대신 R 코탄젠트 알파를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알파 플러스 R 제곱 사인 세타 닷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자, 요거는 삼각함수를 이리저리 해보면 코시컨트 제곱 알파가 돼요.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고 시컨트가 코사인의 역수죠. 네, 이거 어쨌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라그랑지안을 써보면 2분의 1 m r 닷 제곱의 코시컨트 제곱 알파 플러스 r 제곱 세타 닷 제곱 마이너스 mg r 코탄젠트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알파는 주어진 값이에요.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는 어떤 고정된 값이에요. 상수. 그러니까 코탄젠트 알파도 상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수예요. 그죠? 결국에는 이 라그랑지안이 r과 세타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진 거예요. 정확하게는 r 닷과 세타 닷과 r과 세타에 대한 함수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는 경우에요. r과 세타. 그러니까 각각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r의 시간 디펜던스, 세타의 시간 디펜던스를 알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야겠죠. 변수가 두 개니까,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두 개니까. 세타에 대해서 먼저 써보면 이걸 계산하면 되죠. 세타 디펜던스가 없으니까 얘는 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L을 세타 닷에 대한 미분한 값 그거예요. mr 스퀘어 세타 닷이 시간에 따라 컨스탄트란 얘기죠. 네. 그죠? 시간에 대해 미분했을 때 0이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요걸 잘 보면 mr 제곱이 모멘텀 오브 이너시아죠. 일반 물리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반지름 거리가 r인 위치에 포인트 매스 m이 있을 때 이 m이 이 원점을 중심으로 도는 운동에 대한 모멘텀 오브 이너시아는 뭐냐? r제곱 mr 제곱이다. 그리고 세타 다시 뭐예요? 앵귤러 벨로시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앵귤러 모멘텀이에요. 그죠? 이 세타에 이 Z축 중심으로 도는 운동에 대한 앵귤러 모멘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앵귤러 모멘텀이 컨저브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angular momentum is conserved along z-axis. Z축을 중심으로 도는 운동에 대한 앵귤러 모멘텀은 컨서브가 된다. 시간에 따라 컨스턴트다. 똑같은 얘기죠. R에 대해서 한번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써볼까요? 그러면은 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mr 세타 닷 제곱 마이너스 mg 코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dt 분의 mr 닷 코시컨트 제곱 알파는 0이 되고 식을 m을 다 지워줘서 정리를 하면 r 세타 닷 제곱 마이너스 g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로 다시 플러스죠. r 더블 닷 사인 제곱 알파분의 이렇게 되고 세타 닷으로 r 더블 닷을 앞으로 놔두면서 사인 제곱 알파를 다 곱해주면 코사인 알파라는 R에 대한 2002분 방정식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자, 알파 다 상수라고 그랬죠? 오케이.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세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세타 닷에 대한 이퀘이션이 여기 앞에 세타에 대한 이퀘이션 모션에서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세타 닷도 결국엔 R에 대한 함수였죠. 이것도 R에 대한 함수고. 그러니까 전부 R에 대한 이퀘이션이 됐어요. 2차 미분방식이 됐고 이걸 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걸 풀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라그랑지 이퀘이션 모션을 세워봐라. 이렇게 푸는 거야. 뭐 그냥 수학으로 풀면 되죠. 예, 그거는 일단은 우리 관심사는 아닙니다. 뭐 풀어서 나중에 이걸 풀어서 수학적으로 풀어가지고 그 솔루션에 대한 피지컬 미닝을 얻어내는 게 우리는 더 관심이 있어요. 푸는 테크닉 자체를 배우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된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풀어야겠죠. 근데 본질은 어디 있느냐?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세울 수 있느냐? 그 전에 이 문제에 적합한 generalized coordinate를 세울 수 있느냐? 1번. 오케이. constraint를 제대로 세울 수 있냐? 2번. 그래서 라그랑지안을 제대로 세우고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풀어낼 수 있느냐? 3번. 자, 이게 아주 우리가 원하는 물리학 고전역학을 배웠을 때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죠. 자, example 7.5를 한번 풀어봅시다. 7.5 문제는 좀 재밌는 문제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문제죠. 그러니까 펜줄럼인데 보통 펜줄럼은 이 포인트 하나가 고정되고 길이도 고정되고 포인트 매스 m이 왔다 갔다 스윙하는 그네 같은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 고정점이 원운동을 할 경우 펜줄럼이 어떤 운동을 하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미친 문제죠.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지름 m에 가지고 각속도 오메가를 가지고 그러면 이 각은 오메가 t가 되겠죠. 물론 t가 0일 때의 이 각도가 0이라고 하면 오메가의 각속도를 가지고 이 포인트가 계속 돌아요. 근데 이 포인트에 어떤 길이 b를 가진 막대기 끝에 m이라는 포인트 매스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때 obtain 카르테시안 컴포넌트 벨로시티와 액셀러레이션 매스 m의 속도와 가속도의 카르테시안 컴포넌트 그러니까 뭐예요? x, y 컴포넌트를 의 익스프레션을 찾아라. 이렇게 해봅시다. xy 코디네이트 쓰라고 나와줬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x와 y의 컴포넌트를 써봅시다. 각도가 오메가 t이고 여기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죠. 이거는 그냥 풀면 되죠. 근데 여기 각도를 알고 있는데 여기 각도는 안 주어져 있죠. 요 수직면에 대한 요 각도,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더 봅시다. 그러면 x는 a 코사인 오메가 t에 b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요 길이죠. y는 a 사인 오메가 t에 b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문제에서 세타가 잡혔네요. 네, 세타를 이렇게 잡아놨네 문제에서. 내가 지금 책을 안 보고 제 노트를 보고 있어가지고 뭐가 주어졌었는지 잠깐 헷갈렸습니다. 자, 이게 포지션이에요. 포지션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시간에 따른 함수이고 뭐가 시간에 따라
컨스턴트인지를 잘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A나 B는 길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컨스턴트, 오메가도 시간에 따라는 컨스턴트라고 했고 세타가 시간에 따라 바뀌죠. 그러니까 세타 다시 밖으로 나오면서 세타를 한번 미분해 줬습니다. Y에 대한 속도도 마찬가지로 가뿐하게 여기는 사인 세타가 되겠죠. 오케이?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돼요. 보자. 근데 우리가 결국에 찾고 싶은 건 뭐예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죠. 가속도는 귀찮아서 그냥 생략을 할게요.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됩니다. 책에 다 답이 있어요. 자, 라그랑지안 t-u 가장 쉬운 u부터 한번 볼까요? mg y 그죠? t는 뭐예요? 6대 1 m x 닷 제곱 플러스 y 닷 제곱. 그래서 다 있죠 여기. y는 여기서 오면 되고 x 닷 여기로 오면 되고 y 닷 여기로 오면 되죠. 그래서 사인 제곱 뭐 코사인 제곱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귀찮으니까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해볼까 말까 고민이네. 자, 해볼까 말까. 자, 이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하면 되겠고, 그거랑 이거랑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면 뭐예요? 지금 보면 이거 제곱한 거랑 이거 제곱한 거 더하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죠. 그러니까 1로 없어지고, 그러니까 a 제곱 오메가 제곱만 남을 거고,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뭐예요? b 제곱 세타 닷 제곱, 그죠? 왜냐면 그러니까 b 제곱 세타 제곱에 코사인 세타 제곱 플러스 사인 세타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크로스 프로덕트만 남겠죠. 그 크로스 프로덕트만 AB 오메가 세타다 뭐 이런 식으로 났겠죠. 그걸로 묶어주면 이게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세타 이렇게 묶여요. 이게 뭐예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오메가 t죠. 자, 그래서 6분의 1 m a 제곱 오메가 플러스 b 제곱 세타 닷 제곱 2ab 오메가 닷 세타 마이너스 오메가 t에 마이너스 mg a 여기다 y를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b 코사인 세타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라그랑지안입니다. 라그랑지안 잘 보면 역시 세타에 대한 함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메가 A 주어져 있고 오메가 주어져 있고 B 주어져 있고 뭐 T야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니까 세타만 알면 이 펜듈럼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결국에 이 라그랑지안 보면 세타에 대한 함수예요. 세타만이 디펜던트 베리어블입니다. 그죠? 1차원 문제예요. 세타만 디펜던트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이퀘이션 오브 모션만 쓰면 되는 거였죠. 그죠? 세타에 대해서 써주면 는 0. 자, 이거를 열심히 풀어주면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시간도 많은데 같이 풀어봅시다. 자, 세타로 이분을 해주면 세타가 들어간 게 어디 있죠? 사인 세타에 하나가 들어가 있네. 그 다음에 뒤쪽에 코사인 세타가 하나가 있고 2와 2분의 1은 지워지고 b 오메가 나 코사인으로 바뀌죠. 세타 마이너스 오메가 t 마이너스 mg b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세타 닷으로 또 미분해주면 mb 제곱 세타 닷 플러스 mab 오메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될 거고, 요거를 시간에 대해 한번 미분해 준 거를 써야 되죠. 우리는 mb 제곱의 세타 더블 닷 mab 오메가 세타 닷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나오면서 얘는 코사인 오메가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고, 그래서 라그랑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인 요거를 계산해 주면 요 앞에다가 우리가 mb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을 곱해서 mb 제곱을 다 없애줘 버릴게요. 그러면은 세타 더블 닷 b분의 a 오메가 다다 오메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오메가 t 마이너스 다음에 b분의 a 오메가 세타 닷 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b분의 g 사인 세타는 0 이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요게 1, 2 온 거고, 요게 1, 2 온 거고, 요게 1, 2 온 거고, 요게 1, 2 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왜냐면 요게 겹치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리고 이게 지워지겠죠. 정리를 하면 b분의 a 오메가 제곱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오메가 t, 자 이렇게 됩니다. 보자. a, b 다 컨스턴트, 오메가 컨스턴트예요. 세타가 여기 있고 세타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non-linear 이차함이분 방정식이 세워졌습니다. 뭐 이걸 어떻게 풀지는 뭐 우리 관심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풀면 이 세타가 시간에 따른 함수가 나오겠죠. 그 시간에 따라서 이 세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면 그걸 여기다가 넣어주면 이 펜듈럼 포인트 매스의 x와 y 코디네이트가 시간에 따라서 다 플러시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다 푼 겁니다. 더 이상 뭐 풀 게 없어요. 만약에 오메가 제곱 오메가가 0이라고 하면 이퀘이션의 모션이 어떻게 되죠? 다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b분의 g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그냥 컨벤셔널한 우리 펜듈럼 앞에서 풀었던 이퀘이션 오브 모션과 똑같죠. 그러니까 오메가가 고정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이 펜듈럼은 그냥 이런 일반적인 오실레이션을 할 거죠. 그러는 와중에 이 포인트가 돌기 시작하면 이 펜듈럼이 막 뭐 난리를 치겠죠. 그죠? 예. 그 난리를 치는 XY 컴포넌트는 각각 이렇게 써지고, 그 세타가 중요한데, 세타는 여기서 이퀘이션 모션을 풀면 이 펜듈럼의 익젝트한 모션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라그랑지안을 배우지 않았으면 난감하죠. 어떻게 풀지. 예, 저는 못 풉니다. 어떻게 FM을 써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못 풀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예. 이런 경우, 이런 문제는 라그랑지안 아니면 거의 풀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의 대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 가속하고 있는 기차 안에서 pendulum small oscillation of the pendulum을 구하여라. 그렇죠? 이퀘이션 모션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사실은 알죠? 답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차가 오른쪽으로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이면 안에 있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 기차의 가속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를 느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가속도 A를 느끼고,
마이너스 Z축 방향으로 가서 또 G를 느끼니까 이 애매한 각도인 이쪽 방향, 사선 방향으로 중력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펜듈럼은 이 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펜듈럼 운동을 할 거예요. 사실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차근차근 풀까? 라그랑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한번 세워보자. 뭐 이런 문제예요. 연습 문제죠.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길이는 L이라고 매스는 M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레인이 X축 방향으로 가속도 A의 속도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니까 이 트레인 자체의 X축 코디네이트가 더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차근차근 해봅시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펜듈럼 이 포인트 매스 M의 X축과 Y축의 코디네이트 컴포넌트를 각각 찾아라.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L 사인 세타죠. 이게 L 사인 세타니까 거기에 기차의 디스플레이스먼트도 더해줘야겠죠. 그죠? 이니셜 벨로시티는 뭐 모르겠지만 무의제로라고 놓읍시다. 가속도를 A라고 주어져 있고 Y 컴포넌트는 뭐예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요 지점을 Y가 0인 지점으로 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거를 한 번씩 미분하면 이 펜듈럼의 벨로시티 컴포넌트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t-u니까 2분의 1 m에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x 다 제곱 x y 다 제곱 이렇게 하고 뭐 이거는 mgh죠. y죠. y인데 이게 마이너스 l 이렇게 되니까 이거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뭐 사인 세타 뭐 코사인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저쩌고 하면 나와요. 계속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풀어봅시다. 그죠? 이거 제곱한 것과 그 뒤에 제곱하는 게 또 있죠. L 제곱 세타 다 제곱 이거 제곱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mgl 코사인 세타. 이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죠. 노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구하기 위해서 세타만이 지금 디펜던트 베리어블이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열심히 잘 하면 1분의 a 코사인 세타. 자, 이런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나옵니다. 오케이. 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a가 0일 때는 여기 없겠죠. 그냥 a가 없을 때 그냥 펜듈럼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겠죠. 근데 a가 있으니까 이런 텀이 이제 더 붙는 거고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보기 위해서 한번 이퀄리브리움 상태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오실레이션이 다 댐핑돼서 죽었을 경우, 그런 경우 어떤 경우예요? 세타 더블 닷이 0인 경우죠. 그러니까 세타가 컨스탄트일 경우,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에서든 이 오실레이션이 댐핑이 돼서 멈췄다고 봅시다. 그럼 세타는 시간에 따라 디펜던스가 없죠. 그럼 시간에 따라 디펜던스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타 더블 닷이 0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이 세타를 보면 L 지워지고
이게 뭐예요?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g분의 a가 되죠. 그죠? 탄젠트 세타가 뭐예요? 이 이루는 각도니까 이것 대 이것이 탄젠트 세타가 느끼는 포스 mg와 이쪽이 ma니까 그 각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각도는 결국 a, g와 a의 레이시오가 결정을 한다.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세타가 90도에 가까워지겠죠. 예.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세타가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값을 갖는 상황이죠. 세타는 이쪽으로 돌 때 양수니까 지금 세타를 이렇게 그려놓는다는 얘기는 세타는 지금 음수란 얘기예요. 물론 세타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타 자체가 음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 그 세타는 결국 g와 a의 레이시오가 결정이 된다. a가 0이면 세타는 0이 되는 거고, a가 무한되면 뭐예요? 이 중력은 거의 무시할 만 하겠죠. a에 대해서. 그러면은 거의 이쪽 방향으로의 a의 가속도만 받기 때문에 이 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오실레이션을 하겠죠. 자, 이런 문제도 결국에는 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라그랑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세워서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방식은 여기서도 똑같죠. 앞선 방식과. 자, 코디네이트를 나는 XY로 잡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R세타를 안 썼어요. 보통 펜듈럼 문제를 풀 때는 R세타를 쓰죠. 근데 여기서는 XY 코디네이트를 취했어요. 뭐 뭘 써도 풀 수는 있습니다. 근데 XY 코디네이트를 취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기차가 X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XY 코디네이트를 쓰면 적어도 Y축으로는 가속 운동은 없겠구나. 그죠? 물론 그죠? 예. 그래서 식이 그나마 좀 편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에 XY 코디네이트를 잡은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결국에는 find the frequency of small oscillation of a simple pendulum 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죠. 자, 앞에서 구했던 이 각도를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의 각도라고 했을 때 G분의 A로 이게 세타 2예요. 그 주변을 이 정도의 각도의 폭을 가지고 펜듈럼 운동을 한다고 봅시다. 이때 요 스몰 각도를 에타라고 뒀네요. 이게 스몰 오실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세타는 이제 세타 2 플러스 에타가 되는 거고, 단지 이제 에타가 1보다 훨씬 작을 때인 거죠. 스몰 오실레이션이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근사하려고 지금 이런 포석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타 닷에 대한 함수는 더블 닷에 대한 함수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사인 이거니까 사인 이거, 자, 사인 셋 플러스 에타는 뭐예요? 사인 세타 2 코사인 에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2 사인 에타,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가 있죠. 사인 세타 2 사인 에타 마이너스 L분의 G, 여기는 코사인을 나눠줘야겠죠. 2 코사인 에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2 사인 에타인데, 앞에서 에타가 1보다 훨씬 작다고 했으니까 코사인 에타는 다 1로 갈 거예요. 이제 사인 에타는 어디로 가겠어요? 이걸 0으로 간다면 이거는 에타로 가겠죠. 그죠? 사인 에타는 에타 플러스 뭐 에타 뭐에, 이걸 테일러 익스펜전을 하면 코사인은
이거죠. 그래서 코사인 함수 0 근처에서 코사인 함수는 뭐예요? 이게 1이죠. 사인 함수는 이렇게 되죠. 그죠? 사인 함수는 여기서 에타가 0이면 0이죠. 0이긴 한데 에타가 0보다 훨씬 작을 경우는 사실 근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에타죠. 이게 뭐야? 이 함수가 다시 그릴게요. x고 y라고 했을 때 y는 sin x일 때 만약에 x가 1보다 훨씬 작을 경우는 이게 y는 x 함수가 이거죠. 네. 요것과 요 sin 함수와 x가 굉장히 작을 경우 0 근처에서는 딱 맞아 떨어져요. 그죠? 이게 테일러 익스펜전 해도 sin x는 x의 리딩 텀이 나오죠. 그래서 sin 자, 이겁니다. sin 에타는 에타로 가야 돼요. 근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0으로 보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꼴이 됩니다. 그거는 에타를 0으로 둔 거랑 마찬가지에 버린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L분의 1로 묶이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네. G 이렇게 되고 에타에 대한 것만 따로 끄집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세타 이 앞에서 탄젠트 이게 마이너스 g분의 a라고 했죠. 이거 0이죠. 이것만 남죠. 그러니까 세타를 요게 2라면 이게 g라면 이게 마이너스 a라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뭐예요? a제곱 플러스 g제곱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2는 a제곱분의 g제곱의 g인 거고 사인 세타 2는 a제곱 플러스 g제곱의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이 식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또는 오케이. 그죠? 근데 세타 이거죠? 이거에 이거니까 사실은 얘는 콘스턴트니까 에타 제곱. 그죠? 그러니까 에타 즉 더블 닷은 자, 요거를 이제 오메가 제곱으로 정의를 해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그 스몰 앵글 에타가 변수인 그 스몰 에타가 각도인 심플 펜듈럼의 오실레이션과 똑같죠. 그래서 이 프리퀀시는 앵귤러 프리퀀시는 이렇게 되겠고 만약에 a가 0으로 된다면 오메가는 루트 l분의 g가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식으로 기한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가속하고 있는 트레인 안에서의 펜듈럼 운동을 기술하라 라는 거였어요. 기차가 X축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XY 코디네이트를 우리의 코디네이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펜듈럼의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각각 써줬어요. 그걸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겠죠. 이걸 미분한 걸 구한 이유는 결국에는 라그랑지안에서의 키네틱 에너지를 구하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이걸 넣어가지고 y축, x축 코디네이트를 넣어서 정리를 하면 L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세타가 유일하죠. 그렇죠? 세타를 알면 우리는 물론 시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세타를 알면 우리는 이 펜듈럼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타에 대한 이퀘이션 모션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 뒤에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펜듈럼이 이퀄리브리움 상태에 있을 경우는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겠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이퀄리브리움 상태라는 건 뭐예요? 세타가 시간에 따라 안 변한다는 얘기니까 세타 더블 닷은 0인 거예요. 그래서 이퀄리브리움 세타인 세타 2를 구했습니다. 그거는 예상했듯이 A와 G의 비율이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 각도, 이퀄리브리움 각도를 중심으로 에타만큼의 스몰 오실레이션을 한다고 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에타의 시간의 디펜던스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에타라는 각도로 오실레이션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에타는 이제 작다고 여기서는 일단 가정을 했죠. 스몰 오실레이션에 대해서만 풀고 싶으니까.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이 세타에 대한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 이 세타는 세타 2 플러스 에타를 넣어주고, 에타가 1보다 훨씬 작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코사인과 사인을 각각 1과 에타로 어프록시메이트를 했죠. 그래서 나온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엔 앞에 텀은 지워지고 뒤에 텀만 남았고, 그리고 세타 2 알고 있잖아요. 세타 2는 이거죠. 정확히 뭐 굳이 쓰자면 세타 2는 탄젠트 인버스의 마이너스 G분의 A죠. 요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세타 2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세타를 2를 A와 G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걸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여기까지 나왔었던 거고, 결국엔 세타 더블 닷이 에타 더블 닷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타에 대한 이런 2차 미분 방정식이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타를 시간의 때에 플롯하면 마찬가지로 어떤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하는 오실레이션 펑션을 가지겠죠. 그죠? 그때 오메가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고, 식에서 나타냈듯이. 그래서 혹시나 이 식이, 이 풀이가 제대로 되든지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A를 0으로 넣어버리면 우리가 아는 그냥 펜듈럼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는 답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A를 0으로 했을 때 이게 제대로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문제가 틀리진 않은 것 같다. 물론 뭐 맞다라고 증명을 하기는 힘들지만 틀리진 않은 것 같다. 뭐 같은 말인가? 어쨌든 이런 체크를 우리 세니티 체크라고 하는데, 세니티가 무슨 뜻이지? 세니티가 우리가 인세인 하죠. 미쳤다고 했대. insane. in이 뭐야? sane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sanity가 온건한 정신, 분별, sane이 제정신인 이런 뜻이에요. sanity라는 건 제정신의 명사형이죠. sanity. 그러니까 insane이라는 건 제정신이 아닌, sanity라는 게 온건한 정신 상태. sanity 체크라는 건 이 솔루션이 온건한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걸 말해요. 오케이. 자, 문제를 풀다 보니 시간이 잘 가네. 7.7 한번 풀어볼까요? 이 문제는 이런
7 이런 와이어가 하나가 상정이 됐어요. 포물선의 이퀘이션을 따르는 이게 Z라고 하면 Z는 CR 제곱, R이 여기가 라지 R인 거예요. 잠깐만. CR 제곱. 그죠? 요게 스몰 r이면 이 높이가 CR 제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물선의 이퀘이션 모션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의 와이어가 Z축을 중심으로 오메가의 각속도로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와이어에 구슬 하나를 꿰 겁니다. 오케이? 그 구슬에 자, 레디어스가 그 구슬이 중심으로부터 레디어스가 라지 R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이 구슬의 운동을 기술하고 싶은 상황인데 어떤 코디네이트를 쓰고 싶어요? 저는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를 쓸게요. 물론 다른 코디네이트를 써도 되지만 삶이 고달파질 것 같네요. 다른 코디네이트를 쓰면.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운동 에너지는 앞에서 계속 했듯이 이렇게 되겠죠? R 세타 닷 Z 닷 제곱, 이치 에너지는 mgz. 그죠? 그런데 여기 컨스트레인트가 있죠. Z는 CR 제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Z 닷은 ECR 닷 R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컨스트레인트가 있죠. 세타 닷은 오메가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되니까. 이 와이어가 지금 Z축을 중심으로 오메가의 각도로 돌고 있다고 하니까 이 껴져 있는 볼도 세타 닷이 오메가여야겠죠. 그래서 세타를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제로 뭐 이렇게 놔줄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라그랑지안을 다시 써주면 R 닷 제곱 세타 닷이 여기서 나오죠. C 제곱 R 제곱 Z 제곱을 지금 써주는 겁니다. 제곱. 그다음에 그죠? 요거 R 세타 닷에 세타 닷이 오메가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R 제곱 오메가 제곱. 그다음에 mg Z는 CR 제곱. 그죠? 그래서 R에 대한 라그랑지안이 됐습니다. 자, 처음에는 R 세타 Z 세 개의 변수 코디네이트로 시작했는데 Z는 R에 의해 결정이 되어버리고 세타는 그냥 오메가가 결정을 해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죠? 오메가도 시간에 디펜던스가 없고 세타 제곱도 제로도 세간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자유도가 있었는데 두 개의 컨스트레인트 때문에 이 시스템은 오직 하나의 자유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변수를 이제 R로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운동에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쓰려면 그냥 R에 대해서만 쓰면 돼요. 먼저 이걸 계산해 보면 4C 제곱 R 닷 제곱 다음에 R 오메가 제곱
요거랑 요거에 대해서 쓴 거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 아래에 한번 미분한 거를 안쪽으로 m으로 집어넣어 주면 2가 나오고 G, C, R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L처럼 썼는데 이게 R 쓴 겁니다. R 닷에 대해서도 한번 미분해 보죠. 이게 한번 미분되면서 R 닷 4C 제곱 R 제곱 R 닷이 되겠죠. 뒤에는 R 닷이 없으니까. 그래서 MR 닷 1 플러스 4C 제곱 R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오케이? 요거 한번 더 미분하면 MR 더블 닷에 이거 그리고 MR 닷의 안쪽에 있는 걸 미분한 거 8C 제곱 R이겠죠.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이 뒤는 뭐 계속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식을 정리해 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R 즉 더블 닷에 대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나옵니다. 뭐 간단하진 않아요. 심플한 폼은 아닙니다. 심플한 폼으로 나올 문제였으면 사실 직관적으로 그냥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이퀘이션이 조금 복잡해지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한번 계속 풀어보세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써지는데 이 문제에서 이 구슬이 중심으로부터 라지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돌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이 라지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돌고 있을 때,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거리가. 그렇죠? 이 R이 무슨 말인 거 아니? R이 라지 R일 때 R의 시간에 상관없이 라지 R인 경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R 닷도 0이고 R 더블 닷도 0이죠. 그럼 이랬을 때 C가 뭐냐 라고 물어본 거였어요. Find the value of the C. 문제를 꼭 읽어보길 바래요. 그러면 이거 0, 이거 0, 이것만 남죠. 이게 이 G, C 마이너스 0, 이거 0이어야겠죠. C는 뭐예요? 2지분의 해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문제 답이에요.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이거였으니까. 오케이? 자, 지금 여기 공사 중이라서 조금 소음이 들어오네요. 지금 문제를 다시 보면 이 구슬이 이 비드 위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와이어를 각속도 오메가로 돌리는 상황에서 이 구슬이 항상 중심으로부터 라지 R만큼 떨어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는 항상 고정이 돼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구슬이 느끼는 힘이 중력이 있고 얘가 돌면서 느끼는 원심력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토탈 힘이. 근데 이 방향이 이 선의 접선 방향과 수직이라면 정확히 이 수직 항력과 이 가속도가 평형을 이루면서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 있겠죠. 이런 상황이죠. 이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비드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슬이 있는데 이 와이어를 오메가의 속도로 계속 돌려주니까 이 구슬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을 받겠죠. 동시에 중력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보면
이 구슬이 느끼는 힘은 이쪽으로 mg, 바깥쪽으로는 mr 오메가 제곱에, 그죠? 이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centrifugal force, 원심력. 이 두 개가 만들어내는 그림을 조금 더 그럴듯하게 그려야겠네. 이렇게는 그려야 되나? mr 오메가 이 두 개가 만들어내는 힘이 이 방향일 때, 그렇죠? 이 방향과 이 접신의 방향이 수직이어야 이 수직항력과 서로 캔슬아웃 될 거니까, 그때 이 얘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평형 상태에 이르겠죠. 그때 뭐 요걸 세타라고 두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구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뭐 풀어보죠. 시간도 많은데 그림을 좀 더 잘 그려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이게 센트럴 포스고 이게 중력이고, 이걸 세타라고 두고, 그러면 얘가 세타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뭐예요? 이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 R이 라지 R인 포인트에서의 기울기예요. 기울기 뭐예요? 미분 값이죠. 그러니까 CR 제곱이라는 펑션을 미분하면 ECR이잖아요. 이게 기울기인데 R이 라지 R일 경우에 기울기니까 EC 라지 R이에요. 그러니까 세타는 C와 R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또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또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이 중력 가속도와 센트리퓨걸 포스의 비율로 나타내지죠. 어떻게 돼요? 센터 이거니까 FG 분의 FC죠. G는 mg고 센트리퓨걸 포스는 m 라지 R 오메가 제곱이니까 뭐예요? 지워지고 G 분의 R 오메가 제곱인데, 그런데 그 세타가 2세타여야 되니까 요게 ECR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풀면은 C는 오메가 제곱 오버 2G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뉴턴 방정식으로 뉴턴 미케닉스로 풀었다고 보면 되죠. 그죠? 중력 가속도와 센트리퓨걸 포스가 나타내는 이 총 합의 힘의 각도가 수직에 대해서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이 비율로 나타내지는데, 그 탄젠트 세타는 결국 이 접선의 기울기니까 미분 값의 R에다가 라지 R을 넣었을 때 값과 같아져야 되니 C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를 언제나 적어도 두 가지 이상으로는 풀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뉴턴이안 미케닉스로 풀 수도 있고 라그랑지안 미케닉스로 풀 수도 있어요. 라그랑지안 미케닉스에서 좌표를 x, y로 잡아도 되고 R세타로 잡아도 되고 여러 가지 코디네이트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부 때 정성민 교수님께 역학을 들었을 때 시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셨어요. 문제를 하나 주시고, 자, 이 문제를 푸는데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 때마다 추가 점수를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교수님 말씀하시길 뭐 한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적어도 10가지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뉴토니안 미케닉스를 풀 때도 뭐 좀 다른 방식으로 풀 수가 있겠죠. 라그랑지안 미케닉스를 풀 때도 좌표계를 다르게 잡아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가 있겠고, 사실은 이 후반부에 우리가 여기서 배우나
우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우리가 여기서 라그랑지안 미케닉스에 대해서 주로 배우고 있지만 후반부에는 해밀토니안 미케닉스라는 새로운 미케닉스 또 나타나요. 조금 더 고차원적인 방식인데 라그랑지안 미케닉스를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제너럴라이즈 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으로도 또 풀면 또 좌표계에 대해서 해밀토니안 미케닉스를 다른 좌표계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풀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한 문제를 정말 10가지 심지어 10가지가 다른 방식으로 풀 수가 있다는데 뭐 10가지까지는 못 썼고 한 3, 4가지 정도 썼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결국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라그랑지안 미케닉스가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구나 라는 정도를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보니까 휴일이더라고요. 석가탄신일이고 그 다음 주 화요일도 어린이날이라서 원칙적으로는 휴강을 해야 되네요. 근데 진도를 우리가 중간고사를 이미 19에서 21일로 못 박아놨으니까 그 전에 진도를 고려를 해서 이때 휴강을 할지 아니면 그냥 렉처를 올릴지는 나중에 결정을 해서 정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분법 할 때도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도입을 해서 변수를 하나를 더 도입을 했죠. 그래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물론 변수를 하나 도입했기 때문에 어떤 이퀘이션이 하나 더 필요한데 그때 이퀘이션은 컨스트레인트 펑션이 역할을 해줬어요. 이 미케니컬 시스템에서도 라그랑지안 미케닉스에서도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경우에 똑같은 식으로 풀 수가 있고요. 더 재밌는 거는 그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가 어떤 피지컬 미닝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컨스트레인트 포스에 해당하는 값이 돼요. 자,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